좀 의사의 어떤 숙련도도 좀 무지무지다.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사실은 피는 계속 나오는 건데 많이 했으니까 피가 어디서 나는지 다 알아요. 바로 가서 찢고 바로 가서 뭐 하고. 안녕하세요, 양학 김 선생입니다. 저는 구강 아간면외과 전문의 김기정입니다. 또 나 레지던트 하면 여기서 잘릴 거지. 근데 옛날엔 진짜 수혈을 많이 했어요. 거의 90% 100% 수혈을 한다고 생각하고 수술하는 거였고, 또 옛날엔 자가 수혈이라고 해서 자기 피를 뽑아서라도 했던 무조건 수혈은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수혈을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우리 병원 기준으로는 1년에 한 명, 1년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제가 1년에 그래도 몇백 케이스 아직까지는 수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니까 1%가 안 돼요. 수혈하는 거는 피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물론이죠. 세상에 어떤 수술도 피가 안 나고 수술할 수 있는 무혈 수술은 없어요. 어느 정도의 로스는 있는 건데 그게 환자가 그냥 회복될 수 있는 정도라면 괜찮겠지만 그걸 넘어서면 위험해지는 거니까 수혈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럼 그 양이 얼마? 사람에 따라 달라요. 자기 몸무게에 따라서 갖고 있는 피의 양이 다르거든요. 마르고 왜소한 여자라면 굉장히 작은 양의 피를 갖고 있을 것이고, 저처럼 뚱뚱하고 체격이 크다면 피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면서는 거의 비슷한 양의 피를 흘리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는. 마른 여자한테는 약간 치명적일 수도 있고 뚱뚱한 남자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죠. 그 영향에 따라서 수혈 여부는 결정될 수 있어요. 보통 평균 혈액량이 남자의 경우 자기 몸무게에다가 75ml를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0kg 남자라면 한 5000ml 정도의 피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자는 65ml를 곱하라고 해요. 그러면 여자가 한 50kg 생각하면 3250ml, 3L가 좀 넘는 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어느 정도 출혈이 됐느냐에 따라서 수혈 여부는 마취과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진행하게 되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 피가 빠지면 좀 위험한지 그 기준이 좀 있을까요? 갖고 있는 피의 15% 정도까지는 필요 없는 걸로 돼 있어요. 대충의 계산해보면 한 750ml 그 정도까지 피가 나는 건 보통 능동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거보다 좀 많은 15에서 30% 정도의 로스가 있었다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지금부터 피가 더 날 거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수혈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30% 이상을 만약에 출혈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수혈을 해야 돼요, 분명히. 피가 좀 없어졌으니까 몸에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아무래도 일시적인 빈혈은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처음에는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든지 그러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급격하게 피는 이제 리커버리가 됩니다. 나온 만큼 갑자기 자극을 받으니까 피는 또 왕성하게 생성을 하죠. 그 예전에는 많이 쓰셨다고 했는데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는 수술 시간이 너무 짧아졌어요. 예전에는 7, 8시간을 했다면 지금 오늘도 제가 2시간이 안 걸렸거든요. 그러면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수술 시간이 짧아졌으니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사실은 피는 계속 나오는 건데, 또 이제 많이 했으니까 피가 어디서 나는지 다 알아요. 바로 가서 찢고 바로 가서 뭐 하고. 좀 의사의 어떤 숙련도도 좀 무지무지다. 숙련하지 않은 초보의 의사라면 피 많이 나죠 뭐. 자신의 피를 체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자가수혈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수술하기 한 2달 전부터 몇 주 간격으로 2-3개의 피를 뽑아 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잘 냉장 보관 잘 했다가 다시 자기한테 수술하면서 바로 투여를 하는 건데, 요즘 대학병원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아예 안 해요, 당연히. 자가수혈 자체도 굉장히 위험해요. 잘 보관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2달 안에서 피를 3개 정도 뽑았으니까 일시적인 빈혈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수술을 받는 그날의 컨디션이 썩 좋지가 않은 거예요, 환자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또 탐탁치도 않은 것이고. 아예 피를 일찍 막 그러면 유통기한이라는 게 그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피도 그 마냥 보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원장님 병원에서는 피를 이렇게 미리 사서 보관했다가 필요한 경우에 수혈을 하시는. 전에는 무조건 사놨었어요. 요즘 그것도 문제인 게 지금 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혈액원에서 잘 주려고도 안 해요. 그 다음에 가끔 가족 수혈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전적인 그런 코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면역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 수혈의 경우는 임파그를 좀 파괴해서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사선 조사에서 어떤 처리를 해서 사용해야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가족 수혈을 더 좋게 말할 수가 없어요. 수혈을 한 경우랑 네. 안 하고 그냥 끝난 경우랑 차이는 별로 없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1년에 한 번이라 저도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론적으로는 수혈을 해서 피가 많으면 회복도 빠른 거죠.
네, 오늘은 양악 수술하고 나서 있을 수 있는 출혈의 문제와 출혈 때문에 꼭 해야 될 수혈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양악 수술하면서 어느 병원도 지금 수혈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는데요. 요즘 혈액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들었어요. 양악 수술 아니라 다른 수술을 받는 환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헌혈에 더 적극 동참해서 사회 모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